네, 또 방송이 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안 이랬었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가끔 이러네요. 예. 어쨌든 신간 나옵니다. 제목은 먼지에서 우주까지입니다. 예. 책을 읽으시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성큼 현실로부터 곧 깨달음 쪽으로 다가서게 됩니다.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하지요. 물질적 요소, 정신적 요소, 그 다음에 영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정신적 요소 그리고 영적 요소, 이 모든 결핍을 여러분께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책, 먼지에서 우주까지 한 권씩 사십시오. 그냥 표지하고 정가만 보시지 마시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글 써서 먹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사셔도 좋으니까 서점에 서서라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사실은 주제가 인연에 관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실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책 또한 인연에 의해서 책과의 인연이 생기는 거죠. 그 인연에 의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연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가름되기도 합니다. 또 인연에 의해서 불행과 행복도 결정됩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우리 그 속담 중에서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길 가다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피천득 선생님의 수필 인연이라고 하는 거 아주 유명하죠. 네, 사실은 인간 모든 관계가 인연으로부터 시작해서 인연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돈이 생기는 인연은 호연이고 돈이 안 생기는 인연은 악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드시 사실은 물질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를 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연과 관련한 용어들은 엄청나게 많죠. 베프, 베스트 프렌드, 베프, 남친, 여친, 절친, 상관, 부하, 갑을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또는 중마고, 천생연분, 악연, 호연, 원수, 은인, 사제지간, 부자지간, 거래처, 단골, 그 다음에 님, 거기다 점 하나 딱 찍으면 남, 이거 다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님이 되는 것도 남이 되는 것도 다 인연에 의한 것이고, 또 니 편, 내 편, 남 편, 이거 다 인연에 의한 것이죠.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인연에 의해서 한 나라에 같이 태어났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서로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 사제의 관계가 맺어지는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책 중에서 이 제목 잘 안 보이시죠? 사바야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온 경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조 말 어느 비구가 수도하여 틈틈이 땀과 피로 엮은 필사본이다. 요 안에 있다가 그 글씨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비구가 공부를 위해서 요새 말로 하면 노트 필게 해놓은 건데요. 거의 인쇄는 저리 가랍니다. 온갖 정성, 그리고 그 글자 하나하나가 마음의 힘이, 공력이 그냥 보여집니다. 예. 그 원본은 천년 해기거사가 소장하여 오다가 우매한
나의 눈을 털어주기 위해 더욱이 전자 복사까지 허하는 고마움을 입었다. 그리하여 꼭 3권을 복사하여 3권을 복사했습니다. 최돈선, 시인 최돈선 아시죠, 여러분? 페북에서 그 요새 한강 노인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강수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한강 노인으로 유명한 시인 최돈선, 외수와 나누어 가져야 됨을 알고 전한다. 취현 이렇게 썼습니다. 취현은 법문인데요. 불교 공부를 한 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시인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어떤 한 부분에 화엄경 동종 선근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인연에 의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가 쫙 적혀 있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일천겁 동종 선근자, 적어도 천겁의 같은 선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일국동출, 한 나라에 같이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일천겁, 1겁은 어느 정도 되는 시간일까요? 1겁. 어떤 분은 약 48,000여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맨발로 승무, 불교에서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삭 꽃가리 감춰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조지훈 선생이 읊은 이 승무라는 시죠. 그 승무를 추워서 바윗돌 하나가 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1겁이라고 그럽니다. 1겁. 그리고 사전적으로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우주가 탄생했다가 그 우주가 소멸하고 다음 우주가 다시 탄생할 때까지를 1겁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0번 반복되어서 1천겁 선의 뿌리를 형성한 자들이, 같은, 그러니까 뿌리를 가진 자들이 한 나라에 같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지중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천겁 동종 선근자 일국 동출, 2천겁 동종 선근자 일일 동행, 하룻길을 같이 간다는 것이죠. 하룻길을 같이 가는데도 2천겁의 그 같은 선의 뿌리를 가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천겁 동종 선근자 일야 동숙, 하룻밤을 같이 자는 것도, 같은 동숙 같이 자는 것도 적어도 3천겁의 인연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천겁 동종 선근자 일향 동족, 같은 고향을 가진, 같은 나라에 태어난 같은 고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5천겁 동종 선근자 일리 동출, 같은 마을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 5천겁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괜히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멱살잡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연 아닙니까? 5천겁 정도의 인연에 의해서 모처럼 만나가지고 같은 마을에 살면서 멱살 잡고 언성 높이고 욕지거리하고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연의 지중함을 알면은 사실은 이 사기나 뭐 질투나 싸움이나 이런 것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6천겁 동종 선근자는 어떨까요? 일야 동침. 요 일야 동침이라는 건 아까 동숙하고 그냥 자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적어도 침은 이게 베개를 베고 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룻밤 같이 자는데 이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얘기겠죠. 적어도 6천겁의 그 동종 선근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7천겁 동종 선근자는 어떨까요?
이게 동년동우 같은 해에 태어난 벗이 된다는 겁니다. 7천겁.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 갑장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7천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예. 8천겁은 야, 이거 화락 부부의 인연이군요. 8천겁. 예, 부부지간이 되는 것도 그것도 사이좋은 부부라야만 8천겁의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8천겁의 인연에 의해서 만나서 부부가 됐는데 글쎄 참 2, 3년 살다가 헤어지는 건 또 뭔 인연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같은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그 인연 다 헤어지는 것, 이별이라고 하는 것, 특히 현대인들한테는 거의 그 하루 건너 하나씩 이별이 기다리고 있죠. 예. 인연의 소중함을 안다 그러면은 이 이별이 좀 덜 잦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부가 되는 것 8천겁입니다. 그 9천겁은 부부보다 더 좀 지중한 인연이겠죠? 뭐가 9천겁의 인연을 가지게 만들까요? 9천겁 동종 성분자 동생 그 같이 태어나는 형제지간이랍니다. 그 형제지간이 되는데도 적어도 9천겁의 인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만약에 재벌일 경우에는 형제지간에도 재산 싸움 합니다. 예. 인연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죠. 예. 그 9천겁의 인연을 가지고 같은 형제가 됐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몇 푼은 아니겠죠. 그 재벌들 정도 되면은 어마무시한 물론 돈이겠습니다만은 원래 번 사람은 쓰지 못합니다. 예.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죠. 근데 쓰지도 못할 돈 가지고 어떤 분들은 형제지간에도 싸움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인연이 가장 소중할까요? 부모 자식이 되는데 10천겁입니다. 예? 부모 자식이 되는 인연은 10천겁의 세월 동종성근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인연,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인연, 1만겁의 동족성근을 쌓아야 할 때 생겨나는 인연, 어떤 인연일까요? 예? 이 지중한 인연 뭐겠습니까? 얼마 전에 바로 어젠가요? 스승의 날이었죠. 사제지간이 되는 데는 1만겁의 선의 뿌리가 쌓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1만겁 가장 오랜 그 세월을 거쳐서 사제지간이 되는 걸까요? 진정한 삶,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지간은 그만큼 지중합니다. 그래서 티벳 같은 경우에 달라이 라마들은 서로 사제의 관계를 바꾸어서 다시 태어나기도 하죠. 예. 그래서 사제지간의 인연이 그만큼 소중합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교육자보다는 교직자가 많은 세상이라고 그러고 또 어찌 보면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들이 아주 안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인연이 이렇게 사실 지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인연은 꼭 사람과의 인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것도 있죠. 때를 잘 만나야만 또 행복해지고
성공을 하게 되고, 또 장소, 태어난 장소도 중요하고 살아가는 장소도 중요하고 또 그 인연이 생기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 정북창 선생이라고 조선 명종 때의 학자이자 관리이자 도인이 계십니다. 이분은 홍만종의 해동 이적에 의하면 정북창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야,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낮에도 그림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생이지지한, 이게 학문을 닦지 않아도 나면서부터 세상 만물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성인을 생이지지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 생이지지한 그러한 천재요, 그림자가 없으니까 귀신이었다는 그런 세평까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정북창 선생의 일화는 아주 숱하게 많습니다. 그 도인의 계보에서도 상당히 그 높은 그 계보로 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어느 그 나무꾼이 시장에서 점쟁이한테 당신 얼마 못 살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 자기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은데 내가 죽고 나면 어머니를 어떻게, 누가 홀어머니를 모시는가, 이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제가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정북창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면 방법을 가르쳐 줄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북창 선생한테 가서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제가 죽어버리면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북창 선생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을 것이다. 그 노인들한테 사정해봐라. 그래서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로 두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저를 좀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생전에 계실 때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정을 하니까 그 두 바둑을 두던 노인이 정북창이 놈 때문에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러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나무꾼의 수명을 늘려주고 정북창의 수명을 줄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늘어난 나무꾼의 나이만큼 정북창의 자기가 그 죽을 날짜를 예언했는데 그 날짜만큼 나이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화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이제 정북창의 아버님께서 별로 그 동네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지 않아 가지고 인심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모임이 있을 때는 꼭 정북창 선생이 먼저 그 모임에 참석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들이 있는 데서 아버지 험담을 참아 못하니까. 뭐 요새야 뭐 아들이 있건 없건 험담을 할 사람들은 해버립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니까 아들이 있는 데서 아버지 험담을 못하니까 정북창 선생이 아버지 험담을 할까봐 마을 사람들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임이 끝나고 제일 나중에 또 자리를 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정북창 선생께서 묘를 쓰기 위해서 묘를 썼죠. 아주 명당짜리를 썼겠죠. 아주 도인이니까 묘자를 잘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당짜리에다가 묘를 썼는데 쓰고 나면은 명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그만치
8번인가를 묘를 옮깁니다. 예, 옮겼는데 어느 날 9번째에 한 노인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창아 복창아, 미 비록 도인이라 하더라도 땅이 사람 속이는 것은 아직 모르는구나. 그래서 아차 하고 정복창 선생이 그 말의 진의를 깨닫고 바로 명당에다가 묘를 썼다는, 9번째는 좋은 명당자리에다 묘를 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땅도 못된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거부한대요. 그리고 속인답니다. 다른 데 갖다 묘자를 쓰도록 속임수를 땅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배국 방송을 하면서 부처님 말씀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향산종에서 향내나고 똥산종에서 똥내난다라고 하는 그 속담을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정사로 돌아오시다 한 비구니에게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줍게 하시고 어떤 종이냐고 물어보셨다. 그러자 비구니가 대답했다. 향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고 향을 쌌던 종이입니다. 부처님은 몇 걸음 더 나가시다 이번에는 길에 떨어져 있는 새끼를 줍게 하시고, 욕 아닙니다. 새꾸락지, 예? 지프로 이렇게 꼬우는 새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끼를 줍게 하시고 어떤 새끼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또 비린내가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생선을 묶었던 새끼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을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어진이를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이를 친구로 하면 곧 재앙과 죄에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근처에 어진이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리석은 이를 두고 계십니까? 어진이를 두고 계신다면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갈 것이고, 어리석은 이를 곁에 두고 계신다면 재앙과 죄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해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가 아닙니다. 저 새끼입니다. 저 새끼는 생선을 묻고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다. 법구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연,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패친들 많이 이제 패친 하면서 많은 분들이 팔로우도 해주시고 또 친구도 맺어주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아름답게 가꾸어서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패친 여러분, 저 이예수를 만나서 가급적이면 향내를 내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린내보다는 향내가 낫겠죠. 그리고 곧 도덕과 의리가 높아지는 그런 관계를 서로 형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회수가 날리는 돌직구, 가족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너와의 결혼은 성사되기 힘들 것 같아. 그놈이 말했다. 어떤 놈인지 하여튼 그놈이 가족이 격렬하게 반대해서 너와의 결혼은 성사되기 힘들 것 같다라고 어떤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녀가 발끈해서 물었다. 이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누가 반대하는 거야? 엄마야, 아빠야? 그놈이 기어드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마누라지 누구겠어? 네, 참 악연이네요. 예, 좋습니다. 돌직구는 이렇게 우스개로 끝내고 오늘 이 수많은 별들 중에서 우리가 지구에 태어난 이유, 그 지구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유, 최소한 1,000겁 동종 선근자, 우리는 함께 1,000겁의 인연에 의해서 최소한 1,000겁의 인연에 의해서 함께 만나서 한 나라에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구별에 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차르트 선생이 작곡하신 작은 별이라고 하는 노래를 동요를 하모니카로 불어보겠습니다. 예, 작사는 아동문학가 윤석중 선생이 작사를 했습니다. 불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느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곧 김영사에서 나올 책 먼지에서 우주까지, 예, 하창수 선생과 이회수가 주고받은 대담집입니다. 유익합니다. 재미있습니다. 감동 줍니다. 예,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점에서 서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사시면 더욱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꿈 꾸십시오. 오늘 방송 종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